시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준혁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권천궁에 부적을 붙였다는 걸 99% 확신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파장이 큽니다. 그도 그럴 게 김건희 여사의 무속 논란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었죠. 청와대 시절부터 무속인과의 인연, 구판 논란, 심지어 경복궁 경회로 방문 당시의 의문의 행위까지. 그때마다 국민들은 도대체 왜 국가상징 공간에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부적입니다. 그것도 일반 사찰이 아니라 왕실 재단 역할을 하던 권천궁에서.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개인 신앙이 아니라 국가의 공간에 사적인 무속 행위가 들어간 사건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궁궐에서 대통령 부인이 부적을 붙였다면 그건 그냥 미신이 아니라 권력의 신앙화,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물론 아직 의혹 단계입니다. 김준혁 의원의 말처럼 99% 확신이라는 건 개인의 판단일 뿐 정부나 문화재청, 대통령실에서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국민은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날 부적이 있었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왜 그 공간을 찾았습니까? 국가상징 공간에서 벌어진 행위, 국민은 그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안을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명확한 해명과 검증입니다. 예. 왕의 공예품. 왕의 공예품이 아니라 왕의 물품. 물품. 예. 그렇지. 정확히. 왕이 쓰던 거 아닙니까? 왕이 쓰던 거죠. 그리고 네. 뭐- 정확히 이야기하면 왕의 물품과 왕의 상징적 기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설명 좀 해서 어떤 물건. 뭐 기본적으로 오늘 나올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이 경복궁 권천궁이라고 하는 곳에 예. 이제 늘 왕 어좌 옆에 있었던 어. 옥새를 보관하고 있는 보함, 옥새를 주치람. 보관하던. 예. 말 그대로 임금의 상징물인 옥새를 보관하던 보함과 또 그 보함을 바치고 있는 탁자, 보안이라고 하는 또 다른 탁자, 이런 상징적인 그 기물들을 김건희가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근데 그걸 똑같은 걸 갖고 갈 수가 없어서 이제 복제품. 그러니까 저것도 실제로 저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재현품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거는 이제 대대로 장인들, 저걸 만들던 사람들의 후예들, 무형문화재들이죠. 그런 무형문화재들이 만든 매우 귀중한 물품들인데 저걸 자기 방에다 갖다 놨다. 그러니까 자기 방에다가. 예. 저는 대여라고 하는데 이 대여라는 말도 안 맞다고 보는 게 저기를 간 다음날 대통령실에서 연락 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찍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평생 대여 그런 거. 그러니까 대여라는 게 어딨어. 대통령실에서 표현을 대여라고 했지 갖다 달라는 거잖아요. 갖고 와라. 대통령실에서 전화하면 알겠습니다 하지. 갖다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날 2023년 3월 5일 날 갑자기 이제 경복궁을 가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는 이제 문화재청이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에 경복궁을 담당하던 국능유족본부가 있는데 전혀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간 거야. 그냥 가서 간 이제 야, 문 열어라.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문이 잠겨 있는데 문 열라고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날 휴일 날이었는데 그냥 가서 본인이 이제 근정전도 가고 경회로도 가고 또 임금만이 갈 수 있는 특별한 정자가 있어요. 그 뒤에 향원정이라고. 예. 그 향원정은 이제 왕만 가는 데입니까? 예, 왕만 가는데 다리 하나 있잖아요. 예, 예. 원래 다리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없고 하나가 남아 있는데 임금이 이제 그 다리를 건너서 들어가서 쉬는 정자인데 왕만 들어가는 우리나라 이제 왕실 3대 정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정자예요. 그 정자에 갔다가 이제 권천궁에 이제 곤령 앞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요. 예. 그래 잠깐만. 김건희 잠깐만. 그래서 왕의 상징으로 쓰던 물건들 예. 그거를 지금 어디다 갖다 놨는지 기록이 삭제됐다고 하는 거 보면 예. 어디다 갖다 놨는지 알려도 되는 거면 삭제 안 했겠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침실이나 원래 공공 장소에 갖다 놨으면 그걸 왜 숨기거나 하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게 왕의 물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명성왕후가 고종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 권천궁이라고 하는 곳이 명성왕후가 고종한테 자기 남편한테 자기의 공간 실제 왕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경복궁이다 그러면 뭐 통명전 창덕궁이다 그러면 대조전 이렇게 역사학자시니까 아주 그냥- 왕비 전각이 따로 있는데 네.
명성황후는 그 왕비 전각으로 만족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궁 안에 궁, 또 다른 궁을 만들어서 독자 자기의 궁을 만든 거예요. 그 궁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명성황후의 물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궁을 다시 지은 거예요. 다시 지은 거죠. 명성황후를 위해서? 명성황후를 위해서. 집무실 지어달라는 거야. 1873년에 이제 고종이 10년 동안 저 신정왕후 조대비가 수렴청정하고 대원군이 집권하고 그 이후에 명성황후가 자기 시아버지를 내쫓아 버리거든. 내쫓아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쫓겨나. 그렇죠. 쫓겨나고 나서 자신의 공간으로 만든 게 건천궁이에요. 이 건천궁에 명성황후가 여기서 이제 국가 통치를 한 거야. 실제로 명성황후는 그 여러 기록을 보면은 고종이 신하들한테 이제 업무 보고를 받잖아요. 이 업무복을 받을 때 옆에 앉아 있어. 조선 500년 역사에서 왕비가 왕하고 같이 업무복을 받은 사람이 명성황후 딱 하나인데. 김건희 여기 있잖아. 김건희의 핵심이야. 롤모델이네. 어제는 이제 국가 때 이런 얘기까지 할 그렇지. 시간이 없었는데. 롤모델이네. 그래서 롤모델이네. 이 김건희가 고종과 명성황후 같은 자기 사실 윤석열이 얼마나 허접하겠습니까? 웃겨. 그러니까 완전 명성황후도 감동입니다. 남편이 엄청 허접했거든. 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통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업무복을 받고 명성황후가 거의 직접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이제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겠지. 그렇지. 그래서 명성황후가 집권했던 건천궁을 직접 간 거고 명성황후가 쓰던 저 물품들을 야, 내 방으로 다 갖고 와. 저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것 저거 같아요. 지시해가지고 아니 우리 김준일 의원님이 역사학자니까 역사학자로 돌아가가지고 제가 저 학교 때 저 조선시대 왕실문화 강의했잖아요. 제가 만들어. 교수님 질문 안 해요. 그래서 김건희가 교수님이라니. 원래 우리가 그 사이 그 사이였으니까. 친했으니까. 예. 김건희가 경복궁에 딱 도착해서 예. 찍어 갑니다. 근정전 갔다가 경회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가는데 그게 왕의 길이었다고요? 거의 다 그렇죠. 왕만 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는 본인이 그걸 다 알 수가 없어. 누군가가 그렇지, 고치했지. 누군가가 왕의 코스를 아, 그 이배용 알려준 것 같아요. 국가교육위원장이 옆에 같이 다녔던 거 아닙니까? 네, 처음에. 이배용 이분이 조선시대 전공자고, 아. 예, 조선시대 전공자 중에서는 상당한 네. 높은 수준의 최고 수준의 연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배용 씨를 가이드로 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예. 들고 가면서 그래서 여기를 가야 된다. 그렇죠. 왕의 어떤 흔적이 있는 여기를 가야 된다고 쭉 코스를 거기만 찍어갔구나. 그게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어쩐지 보십시오. 종묘도 간 거 아닙니까? 네. 종묘. 에 갔는데 종묘에 신실에 들어갔다고 나오잖아요. 네. 신실이라는 게 종묘에 왕의 신주를 보관한 그 정전과 영령전인데 그 공간 안을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 예. 아닙니까? 문을 열어라. 귀신 예. 모시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없지. 교수님 질문 하나 예. 더. 저기 건천궁에서 이거 저거 찍어가지고 가져왔잖아요. 예. 가져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건천궁이나 종묘 신전에 뭔가를 두고 오진 않았을까요? 거기서부터는 우리 의원님의 영역이 아니지. 아니, 근데 무속의 영역이지. 조선일보로 아니 조선 왕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조선 왕조 시절에 이제 그 유명한 장희빈 사건. 장희빈이 이제 인현왕후를 뭐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인현왕후 전각 근처에다가 그 주수를 위한 부적을 심고 인형을 만들어서 뭐 묻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그것 때문에 그 사약받고 죽었잖아요. 예. 실제로 조선 왕실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없었던 건 아니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곤영합에 들어가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단둘이 10분 동안 있었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진짜 이상한 일이죠. 아, 그래서 도대체 뭘까? 많은 국민들이 많은 상상을 하는데 저는 거의 99.9% 갈 때 뭔가 부적을 난 갖고 갔을 거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숨겨놨을 거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약간 비슷한 생각이 같은 맥락인데 이 조선 왕조가 거기서 끊기잖아요. 예. 말하자면.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자기를 왕족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왕이라고 그러니까 끊긴 왕조를 그 명성황후하고 한이 서린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시해됐으니까 왕족의 한이 서린 곳에 가가지고 내가 있겠으니까 저를 좀 봐주십시오 조상님 하며 뭔가를 두거나 그러니까 10분 동안 경호원들 다 물리치고 둘이 들어가서 앉았지. 그러니까 뭐 뿌리고 막. 남편 거기 무릎 꿇게 한 다음에 막 절하라고 하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았을까 주술적인 행위를.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인데 네. 제가 또 이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또 하나요. 전문가 오시겠는데. 질문이 많이 생겨. 그 수장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왕의 보물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아, 보물 정도가 아니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 거기 그림이 많잖아요. 그림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수상고 안쪽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앞쪽으로는 왕실에 썼던 액자, 편액들이 쭉 있고 뒤쪽으로 이제 병풍하고 이런 게 쭉 놓여져 있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림을 이제 오래된 그림들 그거 순식간에 위조한다고 하던데 하루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들어보시죠. 순식간에 하루의 위조는 어렵고 하루는 이제 방식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그리는 방식이 있고 네. 하나는 그것을 정밀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한지에다 출력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루에 가능하게 할 수 있죠. 그 대신 이제 배접을 하는 것까지 하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는데 그럴 개용성 그러니까 당시에 관장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뭐 연락은 뭐 충분히 될 수 있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이제 증언이 없어요. 국립고궁박물관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에 그 김건희를 안 내고 갔던 분 두 사람이 퇴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현 관장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라 그랬더니 그때 수행했던 관장과 학예연구 부장이 퇴직을 해가지고 학예사들이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네, 그거는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전화번호가 있을 텐데. 예. 아니 모셔와야죠. 그러니까 데려와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서 예를 들어서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이제 대여를 해요. 근데 대여했다가 전시했다가 돌아가요. 근데 그 사이에 전시 기간이 뭐 한 달이나 뭐 두 달이나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모작을 만들어. 그리고 돌려줄 때는 가짜를 돌려줘. 아니야. 진짜 근데 잘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 왜 그러냐면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진봉과 네. 이렇게 그 복제품이 이제 눈안에 들어오니까. 근데 그 정도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 모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자체가 있더라고요. 복사본인데. 제가 지금 흥미로운 이야기 하면은 제가 원내 지금 부대표인데 대통령님이 원내 대표단을 용산 관저로 초청을 해서 저녁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식당에 만찬장이었죠. 네. 만찬장 뒤에 병풍이 있는데 네. 그 병풍을 보내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가 이제 그 진찬도 그러니까 왕실에서 하는 그 여러 이제 뭐 축하 행사 그걸 진찬연이라고 하는데 진찬연 병풍이 딱 걸려 있는데 그 주체가 왕비야.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그거 왕의 진찬연인지 왕비 진찬연인지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는데 역사학자가 저는 되지. 이제 뭐 특히나 조선시대 왕실 정치사 전공자고 왕실 문학 강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병풍이 눈에 확 왕의 들어오더라고요. 잔치인데 왕비가 주최하는. 그러니까 왕실 잔치인데 99%가 왕의 잔치고 1% 정도가 왕비 잔치인데 그 병풍도 왕비가 주최하는 병풍은 거의 없는데 어허. 왕비가 주최하는 딱 병풍. 야. 그래서 이거 진짜 알고 한 놀랍다. 거네. 이거 역시 김건희다. 네. 대통령실하고 관저에 그림, 예. 병풍 이런 거를 그 김건희가 걸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고 많은 도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봐줬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예, 그거를 이번에 한번 좀 추적해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홀리 그레이라고 하잖아요. 홀리 그레이. 서양에서 성배. 그러니까 성배. 예. 예수의 물건이다. 뭐 예술질도 창이다라든가 그런 홀리 그레이를 찾잖아요. 서양에서도. 근데 동양에서도 야, 이것은 그 도력이 있는 네, 중요한 도력. 인디아나 건이 도력이 있는 물건이야. 예를 들어서 뭐 도사들이 야 그 불화 그거 보통 그림이 아니야.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수장고에 그런 그림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지일 수도 있어. 반지 아니면 절대 반지? 아니면 칼 그런 거. 그냥
그냥 거기에 들어갔겠는가. 그 생각은 제가 좀 사실은 안 해봤는데. 우린 그 생각만 했는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아니 그럴 수도 그 생각만 있죠. 이제 그런 건 있죠. 왕실에서 쓰는 검 중에 이제 3인검, 4인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검들은 그 인이라고 하는 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할 때 자축인 이제 호랑이 날 그 인 되는 날 그날 검을 두드려. 그런 날 이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세 번 그 인의 날 세 번에 의해서 만든 게 3인검, 네 번 한 게 이제 4인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게 굉장히 이제 신령한 검이고 왕만이 갖고 있는 검이죠. 사도세자 어머니의 검 중에 매우 사도세자 어머니의 검은 없고 사도세자가 쓰던 청룡 언월도가 있었죠. 근데 그 청룡 언월도가 지금은 이제 사라졌죠. 사라졌는데 근데 김건희 예. 씨가 휴대폰에 귀신 들렸을까봐 건진한테 휴대폰 액땜하라고 맡겼다고 한단 말이죠. 그 정도로 주술에 몰입했던 사람인데. 심각하네. 심각하죠. 그 정도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저 물건에 도력이 있어. 귀신을 쫓는 힘이 있는 물건, 그 왕의 물건들 이런 거 찾지 않았겠냐는 거지. 그럴 개연성도 있겠지만 제가 사실은 그 생각까지는 못 해봤는데 그 생각을 좀 해봐 주세요. 전문가시니까. 국립국문박물관 수장고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왕실 물품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품을 목록도 사실은 저도 잘 모르고 그 안에 수장고에서 뭘 열어봤어야 제가 알죠. 다만 그 일부 자료만 갖고 제가 좀 그 알 수 있는 건데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유교적 물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저 성종 때까지는 저 중종 전까지 쉽게 이야기해서 그 안에 도사들 우리 저 화산파 이런 도사들도 궁 안에 같이 있었고 또 승려들이는 내불당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불당이 같이 있었어요? 예? 불당이? 불당도 있었고. 그럼 불력이 있는. 근데 그거는 이제 도력. 그 중종 이후에 다 이제 사라진 거고. 근데 그 물건들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물건들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배 같은 혹시 그런 물건이 혹시 성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왕실에서 사용하는 잔 같은 거는 당연히 있죠. 왜 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작이라고 하죠. 작. 예. 이 저 종묘 제례를 지내거나 예. 아니면 뭐 사직 대제를 지내거나 할 때 사용했던 잔을 작이라고 하거든. 네. 그 작 같은 거는 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당연히 있겠죠. 의원님 정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요? 라고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에. 예. 네,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도력, 불력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김건희 씨가 시간을 내서 거기까지 찾아갔으면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절대 반지가 있었을 그러니까 가능성이 저기 가가지고 그 왕의 옥새가 들었던 함 가지고 왔듯이. 그럴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치자면은 그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수많은 옥새와 물론 이제 어보가 지금 이제 함께 원래 그 종묘에 왕실마다 그때 그 왕한테 바쳤던 어보라는 게 있어요. 금과 옥으로 만든 이 어보가 지금은 이제 그 다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로 이전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 어보를 보았을 개연성도 그러니까 왕이 있을 거고 쓰던 물건이 거기다 있으니까. 왕이 쓰던 물건이 네. 집착했을 것 같거든. 예. 그리고 최응천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최응천이라는 사람을 콕 찍어서 김건희가 보냅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어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불교 문화재 전문가인데 그 동국대에서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진 보면 옆에 서 있는 사람인데 이게 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 이분이 최응천이 아니야, 이건 이제 어디 스님하고 찍은 것 같고. 이거 말고요. 최응천. 짝다리 남자 사진에 남자 짝다리 사진에 이렇게 보입니다. 짝다리 사진. 자 저기에 이배용 위원장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네. 최응천인데 안경 낀 분. 네, 안경. 문화재청장 그분이 당시 문화재청장. 문화재청장인데 저분을 저 자리로 보낸 사람이 김건희예요. 김건희다. 그런데. 그래놓고 이 일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꽂아놓고 예.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가서 이거 보고 모르겠어요. 물건 지금 가져오고 그리고 궁 투어 그리고 그 궁 관련된 문화재 이 다 관련된 지금. 그 얘기의 가장 핵심 인물이 저 최응천입니다. 최응천은 김건희 씨가 절로 보냈어요. 문화재청장으로 딱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그 만세하는 사진 띄워봐주세요. 만세하는 사진. 처음 나온 건데
이거는 뭐야 뭐예요, 도대체? 도대체? 왜 절이에요. 만세를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는지는 이제 차차 나올 거예요. 차차 나오면 지금 얘기해요. 지금 나와 사진이 나왔는데 왜 만세하는 거야? 그냥 만세할 수도 있지. 그럼 뭐 어떻게 뭘- 만세를 한 거야? 왜 이거 절인 것 같은데? 절입니다. 절에서 스님하고 뭐 얘기 있는데 아니 우리 그 금거북이 이배용 선생님께서는 왜 절에 가서 만세를 하셨어요? 절에 가서 절도 많이 하시고 그러십니다. 기독교인인데? 저 왼쪽에는 그 매경 MBN 그 회장의 부인 정연이시. 이상한 스님까지 사진이네. 이러고 있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 이상한 사진이네. 초겨울에 가서 찍은 사진이네요, 보니까. 지금 그리고 그 시점이 다릅니다. 하나는 겨울이고 하나는 다른 시점인데. 지금 이제 어이. 불공을 드리러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만세를 했어. 다시 사진 띄워봐주세요. 이 사진 말고. 아니 절에 가서 합장을 할 수 있는데 만세를 하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 스님이 만세한다는 건 좀 이상하다. 그렇지 않아? 진짜 스님이 만세하는 거 이상한 봤어 사진이네. 이렇게? 어? 아니 이게 스님이 만세라는 거는 있을 그러니까 수 이게 없지. 너무 이상한 사진이네. 교수님 의원님 아니, 뭐 절에 저도- 갔습니다. 저도 저렇게 절에서 만세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니, 이상한 스님이 삼배를 만세하는 하거나 거 봤지. 구배를 해야지 왜 만세. 교수님 뭐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천천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뜻대로 돼서 만세한 건가? 그러니까 어떤 종류로 나와요? 뭐 그러니까. 주술적으로 아니면 뭘로? 주술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절에 가서 뜻한 바가 이루어진 거야? 단합대회, 오늘 단합대회. 좋은 일이 있나 보죠. 절에 가서? 역사적인 일이 있었는지 그 옛날 얘기를 듣고 같이 만세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당혹스럽네요. 그 김건희는 한 팔만 올렸어. 그리고 한 팔에 우산을 들고 있네. 우산을 끼고 있어. 근데 지금 법당 안에서 우산을 들고 들어간 것 자체도 황당한 일이네. 이게. 에코백 같습니다. 아, 에코백. 아, 에코백이네. 에코백인 예. 것 같습니다. 네. 왜 만세를 했을까? 베리 스트레인지하네 이거. 뭐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잖아. 아니 인디아나 건이가 아니라 네, 인디아나 건이라니까. 인디아나라는 그 외국어니까 인디아나 줄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 절에 라임을 맞춰야지. 궁에 가서도요. 네. 궁에 가서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절에 아주 많이 갑니다. 그건 전혀 몰랐어요. 거의 정현희 씨가 주도하는데 그리고- 절에 계속 갑니다. 그건 절에 가는 이유를 말할 거 아니면 그 얘기 그만하고 신실이죠 신실. 예. 신실 중에 그 태조의 고조 할아버지 목익 또한 할 때 고조면은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 예, 이성계 고조 할아버지면 익조지, 익조. 예. 근데 제가 이제 저기를 굳이 갔다고 들어가서 저기도 귀신이 있는 곳이잖아요 말하자면은. 저기는 이제 영령전인데 왜 절로 갔을까? 그러니까 제가 고조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신실 개방을. 저는 이제 그 명성하고는 왕조의 대가 끊긴 곳이다라고 해서 갔다면 여기가 시작점인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아니 그 시작이 거기 있죠. 왜 그러냐면 고조부 신실은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영령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통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종묘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각각의 실은 이렇게 있지만 전체가 다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고조부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묘에 정전이 있고 왼쪽으로 이제 영령전이 있는데 예. 영령전에 바로 태조 이성계의 손조인 이한사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왕조의 출발은 이성계지만 그 앞에 출발은 저기가 누구냐? 시작이에요? 예, 이한사지. 근데 이한사가 지금 이제 전주희 씨 이 집안 이야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이한사가 전주에 있다가 이제 삼척으로 이제 그 뭔가 쫓겨가는 형국이 됐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마도 왕조의 진짜 시작, 새로운 시작이 거기서부터라고 생각하니까 김건희는 내가 이제 이 새로운 왕조 국가를 나의 국가를 만들겠다. 아니 어제 거기가 이제 시작의 의미가 있는 건 맞다는 거죠. 100%지. 어. 예. 그러니까 100%. 그러면 제 해석은 시작한 것과 끝난 곳에 가가지고
조선 왕조가 끝났는데 내가 있겠습니다. 아, 머리가 좋아. 이어. 내가 자기가 있겠습니다. 이어. 끊어졌는데 내가 있겠습니다. 이배용이 전주이시고 이배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명해 주셨겠다. 종묘를 데리고 왔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이배용이 저기를 왜 들어갔나? 자기는 김씨인데 상관이 없어? 누구요? 김건희는 김씨잖아. 근데 이 왕조가 끊긴 걸 내가 있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왕조가. 근데 애도 못 태조도 있고 낳는다며. 세종도 있고 뭐 역사적으로 이름난 성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말고 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이배용 씨가 그거 전문가고 이배용이 시작이 설명을 누구냐고 했겠죠. 물어보고. 아니, 시작이 거기지. 그러니까 시작은 시작은 거야. 그 영령전에 있는 목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태조가 저기 뭐 이성계 고조 할아버지 일반인들은 모르거든요. 그렇죠. 아예 그러니까 생각도 안 누군가한테 들은 거지. 여기가 시작이라고.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세종대왕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 세종대왕. 그렇지. 그렇지. 첫 번째로 혹은 그냥 이성계 여기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곳이네. 우리. 여기요. 당황스러우시죠? 조선 왕조의 시작과 끝을 간 거예요. 아,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시작과 끝을 간 거죠. 그렇지. 명성황후와 그게 내 생각이야 그게. 이 김준혁 이 민주당 의원이 어제 이 국감장에서 또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 이걸 대여를 해갔다고요? 그래서 이 물품들을? 오늘 좀 전에 아침에 방송 예. 같이 했는데요. 대여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똑같이 전시돼 있는 물품이거든요. 그 당시 임금이 썼는지 그거를 복사품인지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뭐 복사품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모사품처럼. 근데 그렇죠. 그건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저희 비전문가들은 우리는 알 알 수는 수는 없는데 없지만 그걸 왜 자기 관저에 가져가느냐. 대여든 뭐든. 그러면 누가 흔히 얘기하기를 예 대여했다 치고 그걸 똑같이 또 만들어 놓고 갖다 놓고 다른 걸로 이제 반납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꿔치기? 뭐 올해 반납했다고 하는데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2023년 3월에 빌렸거든요. 예. 빌렸다가 이제 반납이 올해 4월에 반납이 됐네. 그러니까 탄핵될 쯤에 반납한 거잖아요. 야, 그럼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네, 관저에 셈인데.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명성황후가 머물렀던 건천궁에 비치된 공예품을 빌려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봤더니 뭐 예 보안 2점, 보함 2점, 주칠함 2점, 백동 촛대 1점, 사방 탁자 2점, 9점의 공예품을 대여를 했는데 이 보안이라는 것은 어자 앞에 두는 탁자, 네. 그러니까 의례용 인장인 어보를 올려두는 옥새를 올려두는 용도로 쓰인 거고, 네. 보함은 어보를 보관하는 상자고, 주칠함은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 이 칠한 상자고, 이런 것들을 빌려갔. 이거 왜 빌려갔을까요? 그러니까 왕후놀이를 제대로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진짜 네. 해석에 따라서 뭐 무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왕궁을 9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쭉 했던 전체적인 네. 어떤 행보, 간 행보. 장소와 시작점과 끝점, 그러니까 태조의 고조부, 목조, 그 저기서부터 그다음에 명성황후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 걸 보면 시작부터 조선의 시작부터 왕조를 끝까지. 내가 잇는다. 물론 이 씨와 김 씨 성씨는 다르지만 왕조는 왕조인 거죠. 그를 내가 잇는다 하면서 왕후놀이를 제대로 한 거 아니냐. 실제 김준혁 의원께서 아침에 재미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관저에 갔더니 병풍이 있는데 병품이 진찬회라고 그래서 왕이 베푸는 이제 연회 그림이더라 이거죠. 그 그림에 주인공이 누가 베푸는 연회냐? 왕후가 베푸는, 그러니까 저 왕비가 베푸는 연애 그림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네. 비전문가들은 모르죠. 그냥 잔치 병풍인가 보다 이랬는데 그렇죠. 주인공이 왕비더라 이거죠. 그러면 왕비가 연애를 베풀고 거기에 뭐 보함도 있고 보안도 있고 막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빈 박스였는지 안에 들었는지도 봐야죠. 옥새가 보가 네. 거기 들어가 있는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또. 그렇죠. 네. 이것도 또 하나의 이 특검팀을 꾸려서 아니면 파트를 만들어서 조사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중요한 당시에 부분이에요. 근무했던 직원들이 상당수 뭐 퇴사를 했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비껴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대로 조사가 안 돼 있다라는 네. 거고, 이 건천궁 매번 강조드리지만 명성황후 직무 생활 공간이고, 여기에 이 윤석열 부부가 방문해가지고 침전, 명성황후 침전, 곤영 합에 단둘이 들어가 10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상한데 물건까지 빌렸다. 네. 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이제 같은데요? 이
생각을 할 때 예. 저희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그 기준. 사람들의 예를 들어 기준으로. 무속에 심취한 사람은 무속에 심취한 사람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속에 심취한 기준으로 보면 그냥 들어가서 그냥 나왔을 리는 없다라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부적을 어디다 숨겼든지 네. 뭐 이제 그런 의구심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네. 그렇네. 10분 동안 뭘 했을까? 네. 샅샅이 수색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 물품을 왜 빌렸는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 내가 뭐 그야말로 뭐 조선의 국모다 이런 네.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 자신이 그런 왕, 대통령, 대권 이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이제 진짜 부의 제로로 예. 왕으로 또 왕후가 아닌 엄밀히 보면 왕놀이를 한 거죠. 왕후놀이가 아니라. 왕놀이. 그러니까 지금 재판 과정에서 네. 윤석열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사합자 붙이라고. 앞에 영부인을 붙여줘도 지금 영부인 김건희 여사 이거는 중복이에요. 동어 사실은 영부인이라는 게 높여 부르는 말 그렇죠. 아닙니까 그게. 예, 여사도 그렇게 부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사 붙이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본인이 인증해 준 거예요. 내가 부의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부의 제로다 인증해 주는 거잖아요. 본인 입으로. 그렇네. 그렇게 발끈하는 모습 자체가 김건희가 왕이었다, 대통령이었다 이거를 이실직고하고 있다라는 거.